영끌 쪽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고요? 지금 빚 못 갚고 무너진 영끌 쪽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2023년 12월 기사입니다. 빚 못 갚는 영끌적 급증, 수도권 경매 매물 2배 넘게 늘었다. 대출 연체하거나 금매 내놓거나 2030 영끌족의 눈물. 자, 영끌족들은 이 영상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정말 영끌족도 큰일 났어요. 예?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8년 5개월 만에 최다 규모랍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경기 침체, 고금리 문제, 매매시장 위축으로 볼 수 있어요. 경기 좋을 때 무리해서 주택 매입한 영끌족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빚 못 갚는 영끌족이 급증하고 수도권 경매 물건 2배 넘게 늘었다. 기사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게 2023년 월 단위 수도권 경매 현황입니다. 아파트예요. 녹색이 진행 건수고 빨간색이 낙찰 건수예요. 자, 2023년 1월에는요 475건입니다. 지난달 11월이 1158건이에요. 예? 그래프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경매 물건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눈치로 바로 알아야 돼요. 부동산은 눈치 없는 사람이 항상 병신 같은 타이밍에 병신 같은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끌 5족이요? 부동산 거품 때 영끌 5족 유튜버 말 믿고 부동산 산 사람만 병신 됐잖아요. 예? 12월 5일에 지지 옥션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오른 11월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만 여기 보시면 1158건이랍니다. 이 수치는 2015년 6월에 1187건 이후 최대 규모랍니다. 자, 그럼 2015년 6월 1187건 해인 2015년에는 어떤 해이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 2015년이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 이때는 콧방귀도 안 쳤죠.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 최고 적기다. 은행 가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전세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2015년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 사라고 말한 유명한 2015년. 그때 부동산 경기가 박살났었어요. 2015년에 내 집 장만하기 최고의 적기라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전세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겠어요? 당시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라고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 뒷걸음치듯이 이때 집 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싸게 잘 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영끌족들이 왜 집값이 제일 비쌀 때 거품이 잔뜩 꼈을 때 집을 산 걸까요? 병신같이? 아니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하지 왜 주접 떨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요? 응? 뉴스에서 연을 집값이 오른다고 보도하니까 초조함에 앞으로는 영영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아서요? 아니 당신 대형 유튜버들이 지금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서울 불패라고 집 사라고 부추겨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 자, 그래서 영끌족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응? 영끌족들은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에?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연을 보도했던 뉴스 앵커나 뉴스 관계자들
잽싸게 집을 샀을 것 같아요? 안 삽니다. 부동산 대형 유튜버들이 부인에게 집 사라고 부추겨 놓고 지들은 샀을 것 같아요? 안 사요. 지들은 안 산단 말이에요. 예? 멍청하게 병신 같은 사람만 연끌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사회는 멍청하고 순진한 바보들만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왜 그때 말리지 않고 다 지난 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짓거리냐고요? 저 지금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요? 자, 그럼 제 과거의 칼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도 꼬부라지네. 제가 과거 연끌을 검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2022년 1월에 업로드한 건데 어떤 내용을 업로드한 거냐. 2020년 2월에 아파트 가격 폭락 위기를 칼럼으로 알렸 겁니다. 2020년에요. 예? 자, 저는 분명히 위기라고 정보를 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위기라고 정확하게 좀 더 알려졌는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2019년 연끌을 경고했어요. 저는요. 아파트 분양권 신중에 진중을 더할 때 2019년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는 것은 부동산 꼭지적인 상황, 즉 상투잡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칼럼 지금은 아파트를 던질 때인가를 통해서 분명히 강조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3차례 기준 금리를 올렸다. 한마디로 부동산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더욱 대출금리 상승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규제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대출금리 상승이다. 자, 2019년에 쓴 겁니다. 제가 썼지만 졸라 잘 썼네요. 예? 병신들이 보더라도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 상투 잡고 사는 거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칼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오르는 아파트 가격,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답인가? 다른 칼럼입니다. 이것도 2019년 9월에 쓴 겁니다. 자,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 7, 8년 전이 2011년, 2012년이에요. 이거 과거에 칼럼 쓴 거니까. 이때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일본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 주택은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자, 2011년, 12년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며 서점에는 아파트 시장에 부정론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기까지 했었다. 이런 부동산 강풍이었으니까는 책들이 가장 좋은 서점의 위치에 진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2019년이요. 다시 2019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광풍이다. 예. 서울 아파트는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며 당첨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누구나 부러움을 받는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요한 부분이죠.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으며, 그렇죠? 반대로 쌈짓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불나방으로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 또한 부지기 주셨다. 이거 멍청한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낭패 본다는 소리예요. 자, 어때요? 위험성 분명히 제가 경고했죠. 칼럼도 여러 차례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이번엔 2020년에 제가 제목까지 대놓고 부동산 폭락을 예견해서 제목까지 대한민국 아파트 왜 폭락 위기인가 칼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구독자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타이틀까지 겁나 노골적으로 제가 했어요. 그만큼 부동산 폭락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 허준자 석자를 걸고 칼럼을 쓴 거예요. 당시 언론사에서 저보고 틀리면 어떡하냐고 제목을 다른 걸로 좀 부드럽게 좀 바꾸면 안 되냐고 조율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틀리면 모든 책임 제가 다 진다고. 그렇게 해서 칼럼이 나간 거예요. 돈도 안 생기는 일을 제가 왜 이 짓거리 했겠어요? 예? 순진한 사람들 영끌에서 병신되지 말라고 제가 지랄 방금 한 거잖아요. 알려드리려고. 예? 그럼 그때 칼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아파트 왜 폭락 위기인가? 2020년 5월에 쓴 겁니다. 2020년 5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들어도 좋은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궁금해하는 주제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할지 구입하지 말아야 할지 되었다. 자, 아울러 주요 관심사인 향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렇죠? 관심이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수도권 거품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불패라는 키워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구매자들이 적지 않다. 그랬잖아요. 서울 불패 해가지고 혼란이 있었잖아요. 서울 불패가 뭡니까?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그 전엔 제가 쓴 글인데, 자, 당시에 2020년 5월에 제가 칼럼으로 집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알려줬잖아요. 응? 2020년 5월에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해줬잖아요. 예? 이것보다 자세히 알려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항상 사이클이 존재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다는 게 존재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보통 7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들은 과거와 현재 아파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칼럼을 마무리 졌어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졸라게 떠들었는데 싶어.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이나 대부분 대형 유튜브 영끌 오정 말만 믿고 사대서 집을 졸라게 사대서 병신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과거 칼럼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떠들는지 아세요? 제가 졸라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끌족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성실하게 모았는데, 그럼 뭐예요?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때문에 영끌족이 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영끌족에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부동산 컨설트로 고객들이 안전한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는지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알아서 모든 사람이 위험성을 알려주지 못해 답답해서 그게 졸라리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면 화가 나지는 않았겠죠. 영끌 때 그 당시 지금 집 사면 폭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그때가 부동산 분석일을 하면서 저에게 자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였어요. 저도 이때만큼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부동산을 정말 몰랐으면 했습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저 사람 조금 지나면 다치는데 또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답답하게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제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를 믿고 따라오세요. 절대로
소중한 제 구독자들에게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끌족처럼 답도 없는 병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응? 집도 살 타임이 있어요. 살 타임이 되면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리시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